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잘 흘러가고 있어갖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어제 이제 나스닥이 상승을 했죠. 영국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데 도대체 영국이 뭐길래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냥 쳐다보다가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고요. 자, 먼저 나스닥이 어제 3.4% 상승을 했죠. 자, 일단은 이제 여기 반등을 위한 지지선, 그죠? 지지선까지는 왔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반등할 것 같긴 한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일단 반등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요건 이제 환율이고요. 원달러 환율인데 요렇게 저항선을 못 뚫고 일단 내려왔다. 다행이다. 그죠? 일단 저항선을 못 뚫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일단 한풀 꺾이긴 했는데요. 뭐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아직은 현재까지는 일단 다행스럽다. 그렇게 보이고. 자, 오늘 뉴스입니다. 그쵸? 예, 어저께 나스닥이 폭등을 했는데 자, 뉴스에는 폭락 직후 또 폭등, 변동성 장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내용은 여기 영국 감세 철회 이런 게 핵심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영국이 왜 그 국제 미국 나스닥에 영향을 주고 국제 경제 흐름에 영향을 줄까? 좀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내용을 좀 찾아본 겁니다 오늘. 자, 일단 뭐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지난달 이제 9월 30일 어간쯤 9월 말이죠. 9월 말쯤에 자, 영국에서 이제 101조 규모의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안정화가 되는 그런 게 기미가 있었고 안정화가 되고 있었고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국채 매입을 하는데 10월 14일까지만 할 거야. 딱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흔들렸죠. 이제 증시가 흔들렸고 그 이후에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미안해. 우리 당분간은 이제 국채 매입을 좀 계속 할게. 이렇게 되면서 안정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채였다는 거죠. 영국 국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영국에서 감세 정책을 철회했다. 이게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다 이제 연계되어 있는 거죠. 이제 영국 재무장관이 임명된 지 38일 만에 전격 교체가 됐죠. 교체가 되면서 감세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코스닥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이제 급등을 한 거고요. 감세안 처리가 뭔 영향이 있냐? 자, 감세를 하면은 이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돈이 풀리고 자, 그렇게 되면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약해지는 거죠. 금리 인상 방어가 약해지는 겁니다. 돈이 풀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영국 정부가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줄어들 텐데, 그죠? 감세를 하면 세금이 줄어들 텐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이제 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영국 정부가 빚을 내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메꾸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감세 정책하고 이 국채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결국 빚을 지고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가 이제 폭락한 겁니다. 파운드 가치가. 예. 자, 이제 국채를 매입하면은, 그래서 이제 국채를 매입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자율이 하락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채 금리 하락을 통해서 시중 금리를 하락시키는, 이제 방어하는 대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사야 되는 거죠. 결국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건 자, 그래서 지난 이제 얼마 전까지의 상황이 뭐였냐? 결국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뒤이어서 그렇게 되면 계속 그렇게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영국 연기금이 이제 마진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영국 연기금은 마진콜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확보를 해야죠. 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CLO, 채권 담보부 증권, 요거를 매각해서 돈을 이제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진콜을 피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일어났던 게 뭡니까? 미국에서 CLO를, 그러니까 그 채권 담보부 증권을 투매가 나온 거죠. 투매. 영국 연기금이 이거 이제 팔을 수도 있겠네. 내가 먼저 팔아야지. 손해 보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지라고 해서 투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증시가, 경제가 요동을 쳤다. 그죠? 그러니까 영국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거다, 결국. 자,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그래서 그러면 영국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는 거냐?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저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본 겁니다. 자, 기축통화라는 게 존재하죠. 당연히 이제 미국 달러고요. 그 밑에 기축통화에 준하는 이제 준비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유로, 파운드,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뭐 스위스 프랑, 일본엔, 중국, 이런 게 있고요. 자, 근데 영국, 예전에 뭡니까?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었죠, 과거에. 지금도, 그럼 지금은 힘이 없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자, 아직도 일단 영연방 국가가 존재한다. 영국 빼고 14개국이나 있다. 그렇고요. 자, 근데 일단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중앙 아메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 여기 있는 나라들은 호주 옆에 그 섬나라들, 요 나라들은 뭐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고, 영향력이 좀 적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여기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 중에서 이제 캐나다, 호주는 뭡니까? 준비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준비 통화. 그리고 뭡니까? 파이브 아이즈라고 있죠. 추가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군사적 동맹체죠. 동맹체. 형제 나라입니다. 형제 국가. 끈끈하게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대빵은 미국이고, 왜냐면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니까요. 힘도 세고. 그 다음 대빵이 영국이라는 거죠. 아직도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영연방 화폐들인데요. 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화폐 안에 누가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서거했지만 영국 여왕이 화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은 통상 중요한 인물들 아닙니까?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에 15개국 화폐 도안 바꾼다. 그죠? 자, 이런 영연방 국가는 영국 여왕, 지금은 뭐 찰스 3세? 2세? 일단 영국 여왕으로 할게요. 영국 국왕 대신에, 여왕 대신에 면목상 대리 통치하는 국가 원수인 총독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외에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에는 총독이 존재한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총독이 존재한다. 이러한 총독들은 선출을 할 때, 그죠? 각 국가에서 총독 선출, 그죠? 혹은 지명을 하면 영국 왕의 형식적인 인가를 받아서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들을 임명을 할 때 영국 국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얘기죠. 다만 이제 정치적인 실권은 뭐 총리나 뭐 대통령한테 있겠죠. 나라별로. 자, 그럼 이 총독은 영국 국왕 대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 군 통수권, 총리 내각 관료 해임권, 의회 해양권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랐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권한들을 갖고 있다. 자, 1931년도에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하고 나서 그동안 그 전에는 이제 식민국가였다가 영국의 식민국가였다가 이 사건을 이후로 영국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 국가가 되었지만 아직도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직도 영국이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요. 현재 지금 뭐 유럽이 어렵죠. 전쟁도 하고 있고요. 금융이 뭐 위태위태하다 이런 뉴스들도 자주 보이고 있는데, 자, 예전에 2008년 리먼 사태 때, 자, 미국이 금리 인상 그때도 했죠. 돈 풀고 나서 금리 인상, 즉 인플레이션을 그때도 수출했죠.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 나라는 안정화를 시켰는데 몇 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금융 재정 위기가 왔죠. 이건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이 초고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수출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적어도 몇 년 뒤에 아니면 뭐 그보다 빠를 수도 있겠죠. 체력이 약한 신흥국 또는 유럽이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거 이제 코스닥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대략 거봤습니다. 거봤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했던 추세선도 그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걸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제 지수가 이제 바닥권인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이죠. 지수가 이제 바닥권인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는 금리 인하 전까지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 하단 이제 지지점이 어디가 형성이 된 겁니까? 이제 이번 주부로 해서 코스닥 665포인트,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반등할 때의 추세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대략 요번 반등의 고점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예상대로 반등이 나온다면 이 반등의 고점은 대략 코스닥 750포인트 정도까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코스닥 750포인트 정도까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뭡니까?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개인적입니다. 이것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락 반복을 당분간 이제 반복을 할 텐데 대응을 잘 하시기를, 대응을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영국에 대해서 조금 좀 간략하게, 좀 나름대로 재미있게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오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